안녕하세요. 입시를 보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2026 입학전형 시행계획안 대학교는 중앙대학교입니다. 중앙대학교 이제 주요 사항하고 변경점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실제로는 일반고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만한 이 변경점은 없습니다. CAU 융합형이나 원래 서류형에서 의과대만 면접을 실시한다라고 하는 거, 솔직히 일반고의 평범한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은 아니죠. 그리고 영어 전공의 수능 최저가 도입된다. 요게 그나마 제가 봤을 때 중앙대 내년에 가장 좀 큰 변경점? 왜냐면 중앙대 영어 전공이 워낙 유명하잖아요. 예체능 계열에서도 가장 거의 탑 클래스에 가까운 학과이다 보니까 이 영어 전공의 수능 최저가 아무튼 들어오게 되면 공부를 일정 이상 하는 학생들을 뽑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마찬가지니까 이 영어 관련되어 있는 이 분야의 진로를 선택하려고 하는 친구들한테는 그렇게까지 좀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다. 왜냐면 아무튼 공부라고 하는 부분에서 부담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실기 특기형에서 일부 학문 단위의 전형이 좀 변경된다? 근데 이것도 일반고 학생들한테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중앙대 내년의 이 전형들은 올해하고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교과 전형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역균형 전형, 졸업 예정자만 지원이 가능하고 고교별 20명까지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교과 90에 비교과 10인데 비교과가 출결이에요. 실제로 중앙대의 이 지역균형을 쓸 수 있는 친구 중에서 출결이 마이너스가 난다? 감점을 받는다? 이런 친구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교과 100%와 마찬가지의 전형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교과 반영 방식은 석차 등급이 있는 주요 교과목이 90%, 진로 선택, 이 성취도가 10% 반영되는 방식. 이거는 다른 학교들하고 다 거의 다 비슷하죠. 수능 최저도 인문 자연은 3합 7, 한국사 4등급, 약학부가 4합 5입니다. 탐구 한 과목 기준에서. 다빈치 캠퍼스는 최저를 적용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아무래도 중앙대 이 수능 최저의 가장 좀 재밌는 점은 영어를 2등급까지를 1등급으로 그냥 통합 간주해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등급을 받아도 1등급으로 계산해주고 2등급을 받아도 1등급으로 계산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내가 영어가 확실한 1등급이 아닌 친구들한테는 중앙대 지역균형 전형이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죠. 영어 2등급까지도 1등급으로 계산해준다는 얘기는 이론상 영어로 우리가 3합을 맞춘다고 하면은 3합 8을 맞춰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2등급을 했는데 내가 3합 8이 나왔어. 그러면 중앙대는 그게 3합 7로 계산이 가능한 거니까. 요 부분에서 이제 최저 충족률도 비슷한 3합 7 라인에서는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아무래도 이제 중앙대 지역균형의 수능 최저의 포인트. 학교 폭력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감점 처리하는 방식을 취했고 내년도 비슷한데 내년에는 895는 원래는 올해는 895는 100점, 200점. 실제로는 무조건 불합격이긴 하지만 근데 아예 부적격입니다. 그러니까 지원 거의 불가한 거나 마찬가지죠. 요렇게 조금 바뀐다. 종합 전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크게 두 가지 전형이 있습니다. 보시는 융합형 그리고 탐구형. 융합형이 서류, 탐구형이 면접형인데요. 우선은 서류형인 융합형부터 좀 보면은 올해까지는 모든 모집 단위가 서류 100%입니다. 의학부도 포함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이 의학부가 면접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그나마 가장 큰 변화라고 보시면 되고, 서류 평가 방식은 학업 진로 공동체인데 학업을 50% 반영해서 굉장히 많이 반영합니다. 그 다음 진로가 30, 공동체가 20. 진로에 대한 반영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다. 그 얘기는 서류형이라고 하지만 학업 역량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그런 전형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리고 되게 서류형의 가장 큰 특징이 진로보다는 학업 역량을 좀 더 많이 보는 반영 비율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냥 심플하게 학업 역량 조금 더 좋은 친구들 거기에 세트 계산해보고 다 판단했을 때 그냥 이 친구 뽑자. 굳이 면접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면접을 본다라는 건 내가 궁금한 게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학업 역량만 가지고 궁금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면접을 활용하는 방식은 주로 먼저 말씀을 드리지만 진로 역량의 반영 비율이 높은 경우에
면접을 많이 활용합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하고, 다만 내년에도 동일한 방식을 취할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근데 아마 비슷하지 않겠냐 보지만 수시 모집 요강 꼭 확인해야 되고, 이 의학부 면접평가에 대해서는 현재 그 시행계획안에서는 학업 준비, 학교생활 충실도, 의사소통 능력 등을 종합평가하겠다고 했어요. 개인별로. 그래서 심층 면접을 본다고 했는데 맨 뒤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언제든 변경은 가능하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수시 모집 요강 꼭 확인해라. 요 얘기하고 동일하죠. 그래서 의학부 면접에 대해서는 지금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요게 이제 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폭도 올해부터 반영을 했지만 내년에 조금 바뀐다. 1에서 7호, 최대 10에서 1점. 교과가 100에서 10점이었는데 종합전형은 10에서 1점이에요. 8, 9는 부적격. 이제 탐구형은 이제 면접을 반영하는 방식의 종합전형입니다. 그래서 1단계는 모집 단위에 따라서 3.5배수에서 5배수 차이가 있는데, 제가 이 탐구형을 볼 때 말씀을 드렸지만 진로 활동 역량이 우수한 친구들, 그러니까 진로 활동을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주로 이제 요 탐구형을 많이 써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저는 이게 일종의 함정 카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잘 보세요. 탐구형의 서류평가 방식을 보면 제일 반영 비율이 높은 게 진로활동이 50%. 되게 높죠. 아까 봤던 융합형은 학업이 50%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융합형에선 진로가 30%, 공동체가 20%였어요. 그런데 탐구형을 잘 보시면요, 학업이 40%입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럼 실제로는 진로하고 학업 역량이 그렇게까지 많은 편차가 난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진로 역량이 50이지만 학업도 40, 두 개 합치면 90%거든요. 공동체는 일반적으로 솔직히 중앙대 정도를 쓰는데, 여기는 협업, 소통, 나눔, 배려, 성실성, 리더십이라고 하는 부분 얼마만큼 차이가 나느냐? 저는 그렇게 차이 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공동체를 다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맞는다고 하면, 지원자들에서, 그러면 결국 차이가 나는 건 지금 보고 계시는 저 학업과 진로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다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진로 활동을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쓸 때 왜 이 면접형 이걸 많이 활용하냐면, 내가 그만큼 학업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 학교들이 진로가 50%면 학업을 한 30%, 공동체가 한 20%예요. 그런 개념으로 가는데, 중앙대는 아니에요. 보시면 학업이 40%. 그러면 진로 활동도 많이 했지만 그만큼 학업 역량도 있어야 돼. 거기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면접을 가면요, 학업 준비도, 학업과 관련되어 있는 이 반영 비율이 면접에서 무려 60%입니다. 전공 계열, 이게 이제 진로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적합하게 보는 거잖아요. 요게 30%예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합산을 해보면 학업과 관련된 역량 기준을 하는 게 100%인 거예요. 두 개를 합산하면 200% 만점이라고 계산했을 때, 그러니까 50%죠. 물론 이 학업 준비도에는 진로 관련된 학업 준비도도 들어가겠죠. 하지만 학업이라고 하는 이 역량을 체크하는데 서류 평가도 40% 반영을 하고 있지만 면접에 갔을 땐 60% 훨씬 많아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서류 평가에서는 진로에 대한 역량들을 어느 정도 일정 이상 확인을 해서 걸러내지만, 면접에 갔을 때 전공 적합성 혹은 진로 적합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면접의 평가 내용은 그만큼 줄어든다. 그러면 거기서 거기인 애들만 뭐 하는 거야? 진로 활동을 다 잘했대. 그러면 당연히 면접에서 더 이상 진로와 관련된 활동 내용을 더 많이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뭘로 가? 그래, 학업으로 가자. 그럼 실제로는 제가 봤을 때는 서류 평가, 면접 평가까지 계산을 해봤을 때 결국 탐구형도, 저 탐구, 과연 뭘 탐구하는 거냐? 예. 진로 분명히 중요하지만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학업에 대한 탐구 혹은 심화, 연속성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친구, 저는 중앙대 탐구형이 이런 친구를 뽑으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얘네는 50%가 진로인지만 불구하고 진로는 기본인 거야. 진로 활동은 기본. 오히려 우리는 학업에서 더 깊이 있게 탐구한 친구를 뽑겠다.
이렇게 지금 중앙대의 저 탐구형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진로 활동 내가 엄청 잘했다, 그러니까 내가 써야지, 그러다 보면 중앙대의 저 CAU 탐구형에서 1단계에서도 잘릴 수 있고 1단계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결국 면접에서는 자신의 장점이 진로적이라고 하면 더 불리할 수 있다. 학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무조건 일정 이상 받쳐줘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 탐구형을 특목 전형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솔직히 지금 와서는 이게 무조건 특목한테 유리한가? 면접에서 학업 준비도를 60%나 반영해서 보는데 그래도 특목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지만 특목에서 일정 이상의 학업 역량을 갖고 있는 애들한테만 유리한 거지, 뭐 예를 들면 뭐 4등급 이런 애들한테 기회적 찬스가 많이 간다라고 보기가 되게 어렵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저 중앙대 탐구형 인재 전형이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년에 중앙대 준비하는 우리 예비 고3 학생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탐구형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내가 진로활동 잘합니다, 그걸로는 좀 부족할 수 있다라는 점, 그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당연히 내년 수시 모집 요강에서 반영 비율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꼭 확인해 봐야 된다. 좀 사설이 길었죠? 근데 중앙대 탐구형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논술 전형은 논술 70%, 그 다음에 교과가 20% 반영되고요, 비교과 출결 10%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논술의 이 압도적인 반영 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논술에 의해서 거의 결정이 되지만 일단은 교과도 20%나 반영이 되고 출결 10%는 좀 특이한 게 들어간다는 점. 논술 유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인문사회, 경영경제, 자연계열, 그러니까 상경계열을 분리시켜서 인문사회는 언어 논술 3문항, 경영경제가 언어 2개에 수리 1문항이 들어갑니다. 자연계열 수리 논술 4문항이 들어가요. 중앙대 논술도 난이도가 꽤 셉니다. 내년에도 일단은 문항 개수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은 안 했지만 인문은 언어, 경영은 언어 수리, 자연은 수리 논술을 보겠다고 했으니까 아마 똑같지 않겠느냐 라고 보여지고, 수능 최저는 약학부 제외하면은 국수형 탐 한 과목 기준에서 3합 6입니다. 한국사 4등급. 약학부는 4합 5. 의학부도 4합 5인데 차이점은 약학부는 탐구 하나, 의학부는 탐구 2과목 평균입니다. 다빈치 캠퍼스는 논술 전형이 국수 영탐 한 과목 기준에서 2합 6이라고 하는 최저를 가지고 있다. 학폭은 올해는 반영을 안 했어요. 근데 내년에는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점, 이것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정시 전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중앙대는 가군, 나군, 다군에 전부 일반 전형의 모집단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에서 가군이 626명, 나군이 617명, 다군이 444명으로 1687명을 모집합니다. 근데 내년에는 가군이 625, 나군이 617, 다군이 444로 1686명. 네, 한 명 줄었어요. 그것도 가군에서 한 명 줄었죠. 나머지는 가나다군이 다 동일합니다. 전체 모집 단위 중에서 체육 교육만 빼면 수능 100%, 체육 교육이 서류 20%가 반영되는 형태. 수능 반영 비율에 대해서도 그냥 한번 살짝 보시면은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내년도 변화는 없습니다. 인문계열 기준 했을 때 우리가 얘기한 국어 35, 수학 30, 탐구 2과목 35잖아요. 근데 똑같죠. 그리고 이제 사회과학이나 경영경제 계열 30, 40, 30. 다 똑같습니다. 둘 다. 자연계열 30, 35, 35. 탐구에 대한 반영비율이 꽤 세요. 35%예요. 이제 내년에도 동일하게 30, 35, 35. 다만 인문사범은 사탐을 보면 가산 좀 5%가 붙고요. 자연계열은 과탐을 보면 가산 좀 5%가 붙는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계열별에 맞는 가산점을 준다는 거. 요거 정도가 이제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중앙대학교 2026 시행계획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중앙대 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